이제 와서 다시 공문이 와서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또 취지로 얘기를.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6일날 있었던 교사 집회에 관련 내용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체험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9월 16일 약 4만여 명의 선생님들께서 국회 앞에서 모이셔서 교권과 관련된 사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교권과 관련된 이 4가지 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구체적으로 개정이 돼야 교권과 관련된 4가지 법률과 각종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한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화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이런 점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개정하는 교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경우는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지도를 하고 싶어도 이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이 아동학대에 이제 저촉이 된다라고 되는 판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교권 그리고 교육 활동 자체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법원에서 선생님을 이제 담임 교체를 요구한 이런 것들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권을 조금 도와주려는 해석이 나오는 거는 이제 지금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확실하게 이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권 강화의 일원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그 안을 보면 거기 약간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해야 되고 생활인권 규정을 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설문을 한다든지 의견을 모은다든지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교권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학생 생활에 관한 고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예시안을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모든 학교가 또는 전국이 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범 또는 어떤 예시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선 학교 현장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다 고치고 또 여기 학교에 맞는 걸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상당히 꽤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모쪼록 혼란스러움 속에서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학교별로 실시가 되고 있는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8월 말 7월 그때 이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노랑버스가 아니면은 현장 체험 학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지금 현재 노랑버스를 타고 노랑버스가 아닌 일반 영업을 하는 버스를 타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가면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버스, 소위 말하는 학생용 학생들을 보호하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노란버스가 아니면 다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따라서 학교들이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교육부나 이제 교육청 담당자들이 이제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겠다, 현장 체험을 가도 괜찮다라는 공문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현장 체험 학습이 당장 다음 달에 갈 걸 며칠 전에 계약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계약을 하고 미리미리 계획도 세우고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들에서는 처음에 교육부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보고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취소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9월이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는 이제 와서 다시 공문이 와서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또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학교별로 이제 자율적으로 정했던 학교들은 이제 뒤통수를 좀 맞는 그런 기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마 뭐 학교들마다 다 사정이 있으니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그대로 추진할지, 아니면 현장 체험 학습을 뭐 취소할지, 아니면 현장 체험 학습 대신에 다른 활동으로, 뭐 체험 활동이 꼭 바깥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 부분은 아니니까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것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옛날처럼 옛날고 좀 어렵고 힘들었을 때야 학교에서 가는 옛날에 소풍이라고 불렸죠. 이런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무척 중요했지만, 요즘은 각자 가정에서도 아이들 다 잘 데리고 체험학습도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대규모로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꼭 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거는 이런 정부 부처의 해석 하나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자꾸 생기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발표를 하고 신중하게 좀 조율을 해가지고 일선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최소화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혼란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교권 강화, 그리고 특히 이제 악성 민원이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악성 민원이 없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감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요. 또 이런 학교 현장에 또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어려움을 또 던져주는 걸로 봐서, 좀 교육부가 그 역할을 좀 잘할 수 있고 교육청이 본연의 자세를 좀 잘 견지해서 일선 학교를 최대한 지원해주는 그런 정말 지원청, 그리고 지원해주는 교육부가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